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튜브 낭만잡설가입니다. 이번에는 국가 자격시험을 보는 요령이라고 할까, 자격증 취득 요령이라고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가 자격증은 이제 70년대부터 따기 시작해서 몇 개 이제 전공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 할까, 요령이라고 할까 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자격증은 일반 어떤 경쟁 시험이나 이런 것과 달라서 어떤 자격 시험에 맞는 공부법으로서 하게 되면은 자격증을 비교적 용이하게 따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 할까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 삼아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가 자격증은 평균 60점, 과락 40점을 넘어야만이 그 합격을 합니다. 상대평가가 있고 시험에는 절대평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격증은 절대평가죠. 그렇지만 이제 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약간 난이도를 가지고 약간 상대평가 요소를 가미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수험 시험이나 어떤 경쟁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점수 수준에만 와 있으면은 자격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 은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량의 출제해 놓은 그 문제 수에서 그때그때 추출을 하고 해서 그 시험을 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매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먼저 관연도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 때는 그 경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그냥 책장 넘기듯이 설렁설렁 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게 많이가 빈도가 나오고 관연도 10년이면 10년, 촉박할 때는 5년, 3년 뭐 이런 식으로 쭉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나온 그 빈도수에 따라서 체크를 합니다. 별표를 해서 체크를 하고 그 해설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문제를 봤을 때 쉽게 풀리는 부분, 한 번 또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한 번 공부한 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 쉽게 풀리는 부분 문제도 체크를 하고 아주 이건 어렵겠다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도 충분히 합격 점수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하고 맞지 않는 어려운 사람, 나하고 굉장히 상극인 사람은 계속 상대할 필요가 없죠. 피해가야죠. 우리가 지뢰지대를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폭파 통과, 위로 통과, 밑으로 통과, 우회 통과 등등 있습니다. 굳이 힘들다면 조금 멀어도 우회 통과하는 방법도 되는 것이죠. 굳이 그걸 폭발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파편을 맞는다든지 이런 피해를 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탐지가 된다 하면 지리 탐지기로 탐지가 되고 지뢰지대가 확인이 되면은 우회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굳이 상대해가지고 내가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손자 병법에도 36개 주랭낭이 있잖아요. 35개까지 하다가 안 되면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5%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굳이 공부를 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너무 쉬운 거는 처음부터 내가 알기 때문에 제끼고 나중에 최종 단계에서 한번 보는 그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리까리하고 빈도수가 많은 것을 위주로 시간과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범위가 탁 줄어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딱 명확해지고 또 그걸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서 쉽게 그거를 습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관식도 마찬가지예요. 주관식은 큰 뼈대를부터 쭉 보고 반복을 해요. 자꾸. 처음부터 그냥 깊숙하게 그걸 막 파헤쳐서 하려 생각하지 말고 자꾸 반복을 해서 조금 이게 문제도 인사하는 정도로 해서 제목. 그러면 딱 문제에 보면 그 문제에서 지향하는 요청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걸 뼈대로 해서 쭉 뼈대만 쓰고 다음에 살 붙여서 풀어 쓰면 되는 겁니다. 객관식은 그리고 하다 되면 찍어요. 대개 보면 두 문항에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찍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쭉 하고 이론을 그때 한번 또 보고 이론도 볼 때 그 문제를 기본으로 해서 그 이론은 어디를 볼 건가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하게 되면은 수월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처음부터 그냥 중국 사람 밥 매듯이 이 잡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도 남지도 않고 피곤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당 저수지 낚시 가서 예당 저수지 있는 고기 다 잡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가 잡히는 고기만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과 어떤 범위를 딱 축소를 해갖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딱 공부를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바다 나가서 어부가 그물을 던지지만 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아오지 않잖아요. 잡는 거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살이가 똑같아요. 일종의 포기할 수 있는 부분 포기하고 버릴 거는 버려야죠. 버림의 미학.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공기를 흡수하고 어떤 이론이나 진리를 습득하지만 그거 다 내 걸로 만들지 않잖아요. 내가 버릴 거 버리고 취사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설을 해서 버리잖아요. 그걸 왜 버리질 않고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은 61점이나 99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이 합격증 줍니다. 그걸 왜 다 맞추려고 머리 아프게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그런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이 많이 빈도가 많은지 이렇게. 그래서 문제 은행이고 출제자도 막 갑자기 뭘 이렇게 안 해요. 엉뚱한 건 안 내던 거 안 해요. 그리고 문제를 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한 5번째 딱 나오면 그거 가지고 그냥 거기서 실랑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가요. 그러니까 풀리는 거 바로 옛날에는 OMR 같으면 바로 옆에다 놓고 마킹을 하고 조금 긴가민가한 문제를 갖고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걸 해소를 시키고 지금은 CBT로 하잖아요. 컴퓨터로 해도 마킹하면서 넘어가요. 그냥 한꺼번에 어디 체크해놨다가 한꺼번에 마킹할 생각 말고 그러다가 한꺼번에 하려다가 밀려 쓰거나 내려 쓰거나 해버리면 다 시험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격시험이니까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겠다 하는 마음을 비우고 하란 말이죠. 이번에 꼭 하겠다 이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일정한 부분은 버릴 건 버리고 할 부분은 할인은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걸 하게 되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대부분 다 1차에 첫 번에 다 합격해요. 그러면. 그래서 자격증을 지금은 뭐 실력이 있어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들이 노후나 또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제가 뭐 시험 공부를 아예 안 해서 포기한 적은 있어도 시험 응시해서 뭐 2번, 3번 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머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점만 딱 해서 평소에 그냥 횡단보도에서도 보고 수시로 그냥 봐요. 그러면 그놈이 자꾸 인사를 해서 반복을 하면은 이놈이 시험장에 가면 빙긋이 웃어요, 답이. 그리고 시험은 최소한 4번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습하지요. 학교 수업 시간에 하지요. 복습하지요.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최소한으로 4번 이상 반복을 그렇게 하면은 자기 머리에 와서 딱 영상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시험장 가면은 당황도 안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제 말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시고 이걸 참고로서 자기가 하는 방법까지 더 해서 플러스 한다면은 당연히 합격하겠죠. 그래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노후에도 직장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돈벌이도 할 수도 있고 그걸 벌어서 손자들 과자값도 주고 나이 먹을수록 그 돈이 좀 필요해요.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단 말이죠.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국민연금 많아야 평균이 60만 원 이 정도 되잖아요. 200만 원 하는 사람 5천 400명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국민연금. 그래갖고 노후에 뭐가 되겠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직장을 다녀야지. 그래서 자격증은 그렇게 합니다. 자격증 꼭 인생살이와 같다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심은 맨 허황된 소리 저렇게 갖고 되겠어? 하지만 물고기를 다 잡으려고 모든 사람 상대를 다 하려고 하면 내가 끌려가서 내가 넘어져요. 어느 정도 놓을 줄도 알아야. 끌려가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시창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반복해서 시험을 보면은 다 나와요. 객관식은. 주관식은 문제에 어느 정도 답이 있어요. 그래서 뼈대만 쭉 목차라든지 이런 거를 쭉 처음에는 정리를 해갖고 하다가 조금씩 보면은 이게 알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용어입니다. 용어를 알면은 저는 학문의 7, 80%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좀 알고.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용어에서 조금 하면 이제 목차하고 하면 이렇게 해서 살붙이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주관식으로. 이상으로 저가 자격시험 치는 요령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습득한 말을 지금까지 70년도부터니까 쭉 봐왔어요. 지난 7월 달에도 7월 18일도 자격증 하나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짬 시간을 잘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따라서 별표 하나부터 3개까지 4개까지 자기 나름대로 표시를 해가지고 그거를 수시로 봐요. 그것만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